그때부터 진짜 정맥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 해소됐어요. 이거 유료 영상 해야 돼요. 이거 이 꿀팁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임상 경력 20년차 그리고 푸센마음 정맥주사편의 저자 곽상복입니다. 반갑습니다. 20년이라니 저는 정말 생각도 못한 연차인데 미리 이루미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아놨거든요. 혹시나 제 질문을 먼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학교에서는 딱 정맥주사 하는 것까지 배우는데 여기 오니까 헤파린 캡이라는 것도 있고 3웨이로 제가 주사를 막 줘야 되잖아요. 한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거든요. 헤파린 캡 갈 때 저는 계속 피가 흘러나와요. 수액 세트가 연결된 상태에서 수액이 스탑됐을 때 헤파린 캡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빗금치게 나사처럼 돼 있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손으로 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한 손으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컴프레션 하면서 헤파린 캡을 연결하려고 하면 한 손으로 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살짝 돌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으세요. 테이프는 높은 각도로 떼게 되면 피부가 약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각도로 조금씩 떼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랫부분부터 떼어주시고 삽입된 카테터 앞부분에 테이프는 굳이 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떼면서 이탈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붙여놓는 것이 더 유용하고요. 자, 이제 헤파리캠을 적용을 할 건데 아까 혈액이 나오는 게 많이 두렵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혈액은 흘러나오는 거니까 오염되지만 않게 아래쪽에 안전하게 알코올솜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카테터의 길이를 생각해서 충분히 윗부분을 컴프레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열어두었던 헤파린 캡을 끝만 딱 떼서 입구에 맞춰서 끝까지 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사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끝까지 돌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신입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끝까지 돌리지 않아서 약물이나 생리중에서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테이핑을 해주시는데요. 테이핑을 할 때도 들뜨지 않도록 헤파린캡 모양을 감싸서 붙여주시는 것이 많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날짜, 시간, 게이지수는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밑에 이렇게 안 까는데 이거 꼭 깔아야 되는 건가요? 이걸 보통 케어 패드라고 하는데요. 피부가 약한 분들이라던가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카테터 교환을 72시간에서 96시간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3, 4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특히 여름이라던가 피부가 약한 분들은 그 자체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항상 아래쪽에 케어 패드를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액 세트를 세팅할 때는 3웨이가 열려진 쪽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여기가 오픈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블러드가 나올 수 있고 약물이 새어나올 수 있겠죠. 공산품이다 보니까 뻥전을 확인하라고 이체로 돼 있고 반드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요 세 방향으로만 주입이 된다는 거 신규 선생님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환자의 주입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갔을 때 3웨이 머리 부분을 잡아줍니다. 3웨이가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입구를 열어주고 오렌지를 쥐었다듯이 적어도 5회 이상 충분히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물이 주입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주입을 해줍니다. 요즘은 대부분 필터 수액 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한 공기 같은 것들을 다 걸러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 주고 났으면 3웨이를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3웨이 뚜껑을 열고 그냥 내려놓게 되면 오염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3웨이 뚜껑을 열자마자 시린지 니드라고 아기가 맞아서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잡거나 내려놓거나 한 상태에서 오렌지를 쥐었다듯이 5회 이상 마찰을 해주고 인젝션을 해주고 다시 닫아주고 다 주입을 하게 되면 3웨이를 다시 돌려주시고 다시 주입구를 소독해주시고 자연스럽게 3웨이 뚜껑을 열어서 닫아주면 끝입니다. 이제 이루미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로 혈관 유형에 따른 꿀팁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질문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혈관은 혈액이 지나다니는 관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고 그리고 혈액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특히나 유동성이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굵고 튼튼한 혈관이 혈행이 강해서 유동성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젊은 남자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실제로 저희 선배가 본인은 젊은 남자의 세팔릭 베인의 IVF 할 때 혈관이 이리저리 도망다녀서 오히려 실패해서 너무 두렵다 하고 들은 적도 있고 또 반대로 노인 환자는 피하 지발이
적기 때문에 혈관을 지지해주는 주변 지지 조직이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혈관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혈관을 잘 고정해서 IV를 해야 실패할 확률이 적게 되는데요. 먼저 제 책에 보면 3가지 방법 고정법이 있어요. 팔 아랫부분이나 손등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측으로 혈관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IV를 할 때 유용하고, 피하지방이 많은 상완이라든지 허벅지 부분에는 IV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살을 밀어 올려서 혈관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은 혈관일 경우에는 위아래 C자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한 건데요. 위쪽에서도 고정을 해주고 아래쪽에서도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유용한데, 너무 세게 당겨버리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적당한 힘을 줘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카테터를 한 번에 깊이 삽입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한 4분의 1 정도만 삽입을 하고 카테터가 정맥 내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위에서 IV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많은 혈관일 경우에는 혈관 자체를 카테터가 비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살짝 손을 떼고 다시 혈관을 촉진한 다음에 C자로 고정을 한 다음에 천천히 다시 카테터를 재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카테터를 살짝 후진했다가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기에 휘젓기를 했다고 할 수 있어서 2번 이상은 시도하지 않고 다른 부위로 다시 트라이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노인혈관이 어렵다는 거에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하지방이 적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도 얇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IV를 하기 전에 혈관 확장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피스트 클렌칭이라든지 태핑이라든지. 근데 노인 환자 같은 경우 중수정맥일 경우에는 얇은 피부 밑에서 혈관만 그냥 따라 움직이는 기분이 들거든요. IV를 하려고 노인 환자의 중수정맥을 태핑을 몇 번 두드렸는데 혈관이 툭 터져버려서 그 위로 따라 전체적으로 터져서 손등 전체에 혈종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 환자를 혈관 확장시킬 때는 두드리지 말고 손으로 쓱쓱 문질러줘서 혈관을 확장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고요. 피하지방이 적어서 혈관이 잘 움직여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C자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노인 환자 중수정맥 같은 경우에 저는 2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손등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손을 꺾어내리고 C자로 고정해서 안전하게 고정을 한 다음에 카테터를 조심스럽게 삽입을 합니다. 카테터를 제거할 때도 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고 나서 충분히 1분 이상 손가락으로 컴프레션을 해주고 테이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바쁘잖아요. 신규 선생님들 더 바쁘잖아요. 그럼 테이핑만 하고 일하러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나중에 혈종이 이렇게 생겨서 또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맞아. 테이핑을 하고 너무 바쁘면 환자분한테 1분 이상 꾹 누르세요, 또는 보호자분한테 1분 이상 눌러주세요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내가 뭔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누르라고 했다고 해서 24시간 지나도록 테이핑을 계속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1분 이상 꾹 눌러주시고 15분 이상 지나서 지혈이 된 게 확인이 되면 테이프를 제거해 주세요 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18게이지 삽입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수액이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부가 약해서요. 어떻게 약할까요? 얇아서? 맞습니다. 거의 접근했어요. 18게이지 같은 경우는 카테터의 굵기가 크잖아요. 노인 환자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IV 홀 자체가 저절로 커져버려서 입구 자체에서 수액이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른 부위로 IV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쓰면 안 되나요? 그럼 수액이 계속 스며 나오겠죠. 아까워하지 말고 바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떼다가 살이 같이 뜯어진 적이 있어요. 이때부터 맞아요. 드레싱 해야 되고 정말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 테이프 모양 그대로 기역자 맞아요, 모양으로. 맞아요. 이거는 노인 환자뿐만 아니라 소아, 그리고 피부가 얇은 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물로 피부가 많이 연화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테이프를 제거할 때 높은 각도로 갑자기 확 떼게 되면 같이 스킨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양손으로 한쪽은 스킨을 지지해주고 한쪽은 테이프를 조금씩 낮은 각도로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런 기억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맞아요. 강렬하게 주의를 하게 되는데, 낮은 각도로 천천히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뜨더라고도 들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살집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비만 환자라던가 아니면 살이 너무 통통하셔가지고 안 보이는 혈관. 저도 못하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긴장을 하고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일단 멘탈이 중요해요. 잘 안 되겠지, 실패하겠지, 당황하겠지 라는 압박감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하자.
그리고 침착하자 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대부분 비만하신 분들은 본인이 혈관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비만한 환자 같은 경우는 혈관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촉진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관의 해부학적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침착하게 앉아서 오랜 시간을 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혈관의 해부학적 위치를 생각하고 깊게 촉진을 하면서 가다 보면 미약하게 혈관이 촉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위아래로 좀 더 깊게 촉진을 하고 조심스럽게 카테터를 삽입을 하는데 두꺼운 피하 지방을 뚫고 혈관에 가 닿아야 되기 때문에 30도에서 40도 각도 높은 이상의 각도로 카테터를 삽입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당황하지 않아야 할 게 두꺼운 피하 지방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테터가 3분의 2 이상 삽입되고 나서야 혈액이 역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카테터를 삽입하면 됩니다. 우리 근육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이 근육에 밀려서 플랫하게 납작하게 눌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기하게 세팔릭 베인을 만졌는데 세팔릭 베인이 동그란 게 아니라 납작하고 넓게 만져지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팔릭 베인이긴 하지만 낮은 각도로 삽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간혹 운동을 좀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스킨이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질긴 분들이 있어요. 카테터를 안 들어가요. 네, 높은 각도로 삽입을 하고 혈액이 역류되면 재빨리 낮은 각도로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IV 전담일지라도 많이 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침착하게 연습하다 보면 비만한 환자인데 내가 라인을 잡았어! 이러고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손 이렇게 묶어놓고 두드리기 막 엄청 하는데 안 돼요 라는 것도 적혀 있었더라고요. 계속 두드린다고 되나요? 자, 비만한 환자는 피스팅 클렌칭이나 태핑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해부학적인 혈관 위치를 숙지하고 그 뿌리에서부터 천천히 찾아가야 됩니다. 얇은 피부, 스테로이드 피부 환자 안 터뜨리고 잘 놓을 수 있는 방법? 이 노인 환자랑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데 얇은 피부와 복합적으로 혈관이 얇은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다고 하면 혈관이 얇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몸에 가부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부어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가요? 클로징 콘이 뭐예요? 기저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혈관이 안 보이진 않아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 모습을 바로 드러내더라고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작동성 관료 기법이라고 해요. 그냥 모양대로 저공 올라서 붙이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감싸주는 거고 오메가 같다고 해서 오메가 테크닉이거든요. 또 안 찔러도 되겠군요. 그럼요. 덕분에 저 진짜 동맥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 해소됐어요. 오늘 배운 것에 대한 심화나 질문해주신 부분은 전부 다 그 푸센마음 책 안에 있는 다 거죠? 있습니다.